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시행됩니다. 법을 살펴보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사실상 2심부터 적용이 됩니다. 2심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서울고법에서요. 형사재판부 14개 중에서 한 곳을 무작위로 전산으로 배당을 합니다. 반면요. 이번에 전담재판부법에 따른 배당 방식 달라집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고법에 있는 형사재판부 14개에서 일단 16개로 2개 이상 늘리고요. 최소 2개를 전담재판부로 먼저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으로 한 곳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먼저 적용될 재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 일단요. 저 이제 16곳 중에 2곳을 정한다면서요, 전담재판부. 그럼 누가 정해요, 이걸? 일단 바로 판사회의입니다.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맡을 최종 후보 2곳을 지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건 배당에 판사회의가 처음으로 일부 개입하는 셈입니다. 아까 제목이 핵심은 판사회의라고 적혀 있던데 판사회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소속 법원 판사 전체가 하는 회의입니다. 각 법원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엔 판사 380명, 그리고 2심 진행할 서울고법엔 판사가 1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요. 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 겁니다. 핵심은 판사회의다. 그러면 판사회의가 정확히 뭘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통과된 법이 판사회의에 꽤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아직 최종안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내란 재판을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2개의 재판부 정하고요. 또 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가 누굴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회의가 그걸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아직도 이거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사를 했는데 이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딱 해소가 된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 배제하도록 법 수정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겁니다. 다만요, 법 쪽에서는 여전히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배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특별법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 독립과 공정을 지킬 핵심 토대는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입니다. 재량권 주어진 판사회의에서 얼마나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잘 지키느냐가 위헌 논란을 가를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판사회의도 처음 이걸 해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